오늘의 건강 관련 주제는 바로 백내장인데요. 이 주요 성인 질환 중에 하나인 백내장은요,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서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증상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백내장의 증상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정도의 시력 감소, 그리고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근거리가 이전보다 오히려 잘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백내장에 대해서 내분의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백내장의 원인, 저희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백내장의 원인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재 원장님? 네, 백내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천적인 원인,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 그러면 선천적인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이런 또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대사장애가 되는 질환에 의해서 또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산모의 어떤 약물 복용이라든지 그리고 풍진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이런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천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인 것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노화입니다.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가 노화고요. 두 번째가 눈의 외상입니다. 어떤 눈의 상처로 인해서 이런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우울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의 복용에 의해서 이런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눈에 포도막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망막 이영양증 같은 안구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에 가면은 자외선이 많이 생기는데요. 자외선이라든지 엑스레이선이라든지 그리고 영양결핍에 의해서 이런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눈이 피로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점차 피로해지고 피곤함도 더해지는 것 같은데 이 한의학에서는 눈의 건강을 어떻게 보는지 또 눈에 관련 질환은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한의학에서 이제 눈에 관련된 질환을 이제 보는 방법은 일반 현대의학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눈에 관련된 질환이면 눈 자체만을 보고 그게 이상을 탐구하고 찾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눈에 관련된 질환을 눈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몸의 오장육부, 전신의 문제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눈에 미쳐서 눈의 각종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가, 요거를 살피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눈은 오장육부의 종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장육부의 기운이 눈으로 이게 모인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장육부라는 게 있고 우리 몸에서 눈과 오간, 그러니까 눈, 코, 입, 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장육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음식을 먹거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오장육부에서 이런 음식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섭취하고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눈이라든가 뇌, 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받은 섭취한 에너지를 받아서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눈은 본다든가 귀는 듣는다든가 뇌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장육부에서 이런 에너지를 소화하고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이 기능이 저하가 된다든가 아니면 또는 이런 에너지를 눈이라든가 이런 장기 기관에 잘 전달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 특히 이제 한약적으로는 간의 기능을 많이 중시하는데요.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눈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장기에 그 영양을 잘 공급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안구건조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눈이 빨개지는 토끼 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안구가 충혈되는 증상, 그 다음에 안구 피로. 아무리 안과 가서 검사를 하든 뭘 하든 아무런 검사상 이상은 없는데 나는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고 이런 식의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력적인 문제로는 근시나 원시, 난시 이런 쪽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의 주제인 백내장이라든가 다른 녹내장 이런 심각한 질병의 증상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단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오장육부 그리고 간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한의학에서는 백내장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그 간의 구멍이다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간의 상태가 나타나는 구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허하면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눈 앞에 검은 점이 어른어른 거리는 것 같고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눈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만큼 간혈이 눈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그 오장육부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정이 부족해도 역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많이 어질어질한 증상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심장인데요. 심장은 혈을 주관하고 그 간은 혈을 저장을 하는데 혈이 만약에 이제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수기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화열이 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열이 눈으로 올라가서 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눈은 혈액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위 기능도 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은 눈으로 공급되는 혈액이나 그런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역시 또 눈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보면 크게 간신이 그 간신의 혈과 정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또 신장의 혈이 부족해서 열이 떠오를 때, 그리고 비위 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료법은 크게 보면은 간 혈과 신장의 정을 보하고 또 심장과 간의 열을 내려주고 그리고 비위가 허한 것을 보호해주는 게 그 치료의 큰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기국지황환이나 아니면 이금신기환, 자신명목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 치료도 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뭐 신정이나 신의 상성, 정명, 백회 뭐 이런 혈자리들의 침 치료를 하고 또 사열 치료를 하면은 눈도 밝아지고 또 통증도 없어진다고 동의보감에 써 있습니다. 그만큼 눈 주변의 혈자리들의 침 치료를 하는 게 눈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또 이런 거 말고도 경근 추나요법, 뭐 그 경추 교정요법 이런 것들이 백내장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경추 1, 2번을 잘 교정해 주는 게 그 눈 질환에 특히 효과가 좋고요. 잘 아시다시피 결명자 같은 게 눈에 좋죠. 그래서 국화나 청상자, 결명자 이런 것들 차로 드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되면은 뭐 수술을 극단적으로 막 늦추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수술을 하셔야 될 때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거는 백내장 초기라든지 아니면 병이 아직 발병하진 않았지만 시력이 나빠지거나 눈 건강이 나빠질 때 이렇게 눈 건강을 이제 회복시켜주고 관리를 해주고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수술을 하신다고 해도 재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원인들이 많이 제거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후에도 눈 건강의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이런 차원에서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초기 치료 그리고 향후 수술 이후에 또 한번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 한의학적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우선 그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액이 그 끈적끈적해지면서 좀 탁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혈액이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혈관도 같이 약해지고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두 가지로 합병증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혈관 합병증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말 그대로 그 혈관이 큰 부위, 대표적으로 이제 심장이나 뇌 또는 그 발, 그 다리죠. 그런 부위에 그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그 협심증, 또 뇌졸중, 그리고 족부궤양 같은 그런 그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그 눈하고 신장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그 수정체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 우리가 당뇨병성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그 혈액 주변에 있는 전신의 혈관이 다 약해지겠죠. 그리고 전신의 혈관이 약해진다는 것은 눈의 미세한 혈관들도 약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도관이 낡으면은 수도관 틈으로 물이 이렇게 새는 것처럼 혈관이 약해지면은 그 혈액 내에 어떤 그 일정한 성분이 혈관 밖으로 자꾸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빠져나온 것이 그 우리가 붓는 걸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종을 일으키고요. 그 부종 때문에 다시 혈관에 압력이 작용해가지고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액순환을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백내장은 일반적인 그 노인성 백내장하고는 다르게 당뇨병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도 자주 나타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제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정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인공 수정체로. 근데 그 수정체로 교체하고 나면은 수술 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뇨병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 수술 후 관리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 이후에 백내장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이 백내장이 유발되는 경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백내장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1년 미만의 유아부터 소아까지도 두루 발생한다고 합니다. 양재원 원장님, 아이들한테도 백내장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이들에게도 그 백내장이 안타깝게도 나타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50% 정도가 우리가 어떤 원인을 모른 채 어떤 유전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그 대사 장애로 인해서 백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풍진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백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 증후 같은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백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면은 많이 가렵게 됩니다. 많이 가렵기 때문에 아기들이 눈을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눈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발라주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비비다 보면 스테로이드 연고가 눈으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가 백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앞서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비비게 되면은 눈으로 흡수돼서 백내장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내장이 발생하는 애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은 엄마와 눈을 잘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은 검은 눈동자가 혼탁해지지 않았는지 눈을 잘 맞추는지 이때쯤 되면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검은 눈동자를 보는데 조금 혼탁해져 있고 눈을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엄마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면은 선천성 백내장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한 곳에 눈을 잘 초점을 못 맞춘다든지 그리고 불빛을 비추면은 잘 따라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자주 찡긋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눈을 상하좌우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사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천성 소아 백내장으로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서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과연 내 아이가 백내장이 선천적으로 있지는 않는지 이 점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정원 원장님, 맑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두어야 될 생활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하실 때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자주 쉬어주시고 눈을 또 의식적으로 자꾸 깜빡여 주시고 또 많이 피로하다고 느껴지시면은 눈을 좀 오래 감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시력을 기르려면 눈을 오래 감고 있는 게 좋다고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눈을 좀 감는
한 곳을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는 눈에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을 좀 많이 필요할 때는 좀 오래 감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눈 주변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따뜻해질 때까지 비비신 후에 눈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그런 동작을 동의보감에 보면은 14번씩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눈 건강에 또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눈썹이나 그 광골 주위 그리고 관자놀이 등을 좀 자주 눌러주시고, 안구 운동을 또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 두시고 눈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 주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눈에 좋은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명자 같은 것도 있고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뭐 우유나 당근, 소의 간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좀 잘 챙겨 드시면 좋고요. 또 동의보감에 보면 눈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뜨거운 국수를 먹는다든지 술을 지나치게 끝없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열을 쌓아서 눈에 좋지 않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열을 쌓지 않도록 그런 생활 습관, 식이 조절을 또 잘 하셔야 되겠고, 또 지나치게 성생활을 해서 정열을 많이 소모하는 것도 눈에 좋지 않으니까 내열을 쌓지 않고 또 정열을 소모하는 그런 생활 습관은 교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